그러면 자녀가 왜 자꾸 다니세요? 그러면 등기부 정보 좀 빼봐. 지역권 설정되어 있잖아. 다 필요 없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고민이 머니.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만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또 경제 쑥쑥이 새싹 잡게 기사를 많이 보는데 네. 이번에 2030 세대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91.8%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재테크라고 하더라고요. 재테크, 돈. 네. 당연하지. 그럼 소장님 자녀분들도 조금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큰 딸은 관심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막 그런 고민이 뭐니 봐. 네. 그럼 첫째 분은 막 집도 막 세 채 막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셋째 있으면 걔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외로운 싸움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외롭게 싸우면 안 됩니다. 비장함이 느껴지는. 소장님과 함께 싸우셔야죠. 그럼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희 부모님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군에서 도로 개설 사업으로 기존에 다니던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운 교량을 시공함에 따라서 저희 부모님 땅 진입로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교량 시공 이후 부모님 땅을 진입하려면 다른 소유자의 토지를 일부 거쳐서 통과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적상 도로로 연결이 안 되어서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 행위나 토지 매도도 할 수 없고 재산권 행사도 어려운 실정이라 이 지자체 대상으로 소송을 고민 중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대상의 소송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효자네, 효자. 저도 효녀잖아요. 엄마 사연 갖고 왔잖아요. 맞네. 네. 내 고민도 좀 어떻게 좀 해줘라. 진짜 사신 방송인데. 네. 이분은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뭐 교량이 있었는 것 같아요. 진입로가 있었는데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었는데 그게 부모님이 가진 땅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맹지라고 한다면 도로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맹지는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낮을까요? 아니면 높을까요? 낮죠. 그렇지. 우리 누구라도 아니 진입 도로가 없는 땅을 사서 뭐하게. 그러면 이분은 투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소송인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이 될지 안 될지는 사안에 따라서 달라요. 전문 변호사 만나가지고 상담을 받고 진짜 소송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빨리 좀 판단하셔야 돼요. 소장님 찾아가면 변호사분도 소개시켜 주십니까? 소개해주죠. 제가 변호사 무지하게 많습니다. 진짜요? 진짜 필요하시면 고민이 뭐니에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변호사님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트랙은 결국에는 그 옆에 도로와 접해져 있는 땅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땅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무단으로 막 다니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오지 마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죠? 하나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 권이죠. 그건 협의를 해야죠. 계약서 쓰고 돈을 내요. 돈 내고. 얼마 내가 예를 들어 한 달에 5만 원 낼게요. 한 달에 10만 원 낼 테니까 길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케이 하면 계약서를 써야 돼. 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 땅의 가치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계약을 맺는 걸 지역권이라고 해요. 권을 설정해. 옆 땅을 이용할 수 있는 물권, 확실한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해요. 지역권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제 땅이 두 개가 있잖아요. 맹지인 우리 부모님 땅이 있고 옆에 아저씨 땅이 있어. 그러면 내 땅은 사용을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걸 요역지라고 해요. 옆에 아저씨 땅은 이제 승낙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승역지라고 해요. 이제 신청을 해서 등기에 올려. 그럼 지역권이 설정이 돼요. 내 땅에 대한 이 다닐 수 있는 권리가 딱 설정이 되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 지역권. 그러면 옆집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자녀가 왜 자꾸 다니세요? 그러면 등기부 정보 좀 빼봐. 지역권 설정되어 있잖아. 이 지역권은 내 거야. 이렇게 주위 토지 통행권을 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지역권을 설정을 하든가 이렇게 확실한 방법을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제가 열심히 딱 듣긴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이해는 안 됐거든요. 너무 어려워. 우리는 개념만 알고 있습니다. 옆에 땅을 이용할 수 있는 물권은 지역권이다. 그냥 뭐 계약서 쓰고 하는 건 주위 토지 통행권이다. 정도만 알고. 너무 좋다. 다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럼요. 부동산 전문가도 여기 계시니까. 여러분 고민이 머니 통해서 같이 공부해보시는 걸로.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사연은 집주인 행방불명님께서
약 1년 전에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반지하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당시 급하게 집을 구하는 상황이어서 이사 전날까지 집을 알아봐야 했던 상황에서 깡통 전세 스멜이 나긴 했지만 허그 가입을 전제 조건으로 계약서를 써주겠다는 말에 허그 가입이 안 되면 계약 취소하면 되겠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계약 만료가 1년이 남은 시점인데요. 문제는 허그 가입 승인이 걸리는 사이에 부동산이 폐업을 하고 담당 중개사는 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초반에 연락이 되다가 계약 만료 1년을 앞둔 시점부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몇 주째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집주인에게 대출은 없습니다. 전세가 매매의 거의 99%라 그대로 승계가 된 것 같다고 합니다. 1년 뒤에 6천만 원을 빼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전세 사기 요즘에 너무 이슈잖아요. 진짜 심각한 사건인데 전세 사기는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이제 발생했던 인천의 건축왕, 사기왕이죠. 사기왕이 건축업자예요. 그럼 땅을 사서 건축을 해요. 예를 들어서 5억인데 적정 가치가 공범들이 있어.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 은행 브로커들. 이걸 10억으로 뻥튀기해요. 감정 가격. 그리고 대출을 5억을 받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또 세입자를 전세를 구해요. 건저당이 있으면 안 들어가는데 또 중개사도 같은 편이야. 괜찮아. 이분이 자산이 2천억이나 되는데 이걸 안 갚아주겠냐고. 애들이 모르니까 또 계약을 해요. 이 건축왕은 이미 투자금 다 회수했죠. 5억짜리를 10억으로 뻥 튀겨서 그 돈을 다 가지고 왔으니까. 자, 은행도 피해자고 세입자도 피해자가 되는 경우예요. 세입자의 마지막 권리는 이제 경매예요. 경매 넘기면 두 가지 또 방법이 있어요. 경매 넘어가는 집의 누군가는 낙찰을 받겠죠. 새로운 주인을 찾으면 그 사람이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배당을 받는 방법. 서로 나눠 가지는 거야. 근데 나보다 선순위가 있습니다. 인천 사기왕처럼 은행이 먼저 건저당을 잡아버렸어요. 나는 2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내가 아무리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은행한테 이길 수는 없어. 은행보다 앞서는 거는 국세, 종부세. 이 사람들이 또 세금 또 체납을 해. 나라가 먼저 가가지고 가. 세금을 딱 떼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은행이 내가 1번 가지고 가. 그럼 나는 어떡해? 그럼 뭘 해서? 남는 걸 내가 가지고 가야 된다고? 남는 게 없네? 그게 전세제도 경매의 허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나보다 선순위권자가 있는지. 등기부 등본을 떼. 계약할 때도 떼보고요. 잔금 마지막 날에도 떼봐요.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있죠. 700원. 춥시다 여러분. 700원으로 내 돈을 지킬 수가 있대요. 그렇죠. 확인해서 선순위권자가 없어야 돼. 없는 집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 부동산 중개사 사장님이 집주인은 돈이 많아서 자산가라서 그거 뭐 안 갚을 리가 없다. 그 가입하면 된다. 보증보험 가입하면 된다. 다 믿지 마시고요.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이 질문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건 선순위권자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낙찰 받아도 되고 배당을 받아도 되는데 조금 손해볼 수는 있어. 하지만 그나마 선순위권자가 없는 건 천만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 쓸 때 선순위권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거는 전세 가율이 얼마인지. 전세는 전세 가율이 높잖아요. 원하지 않는데 내가 그 집을 낙찰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정확한 매매 가격과 시세와 전세 가격을 확인한 다음에 보통은 70% 이하로 하는 게 좋겠고, 70% 넘어가면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계약하는 게 좋겠다. 잔금 치기 전에 허그에 제출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빨리 확인했어요. 또 하나의 약간 위안이 되자면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있어요. 이 정도 금액만큼은 최우선으로 세입자한테 줄게. 서울 같으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면 5,500만 원까지는 최우선으로 해줄게. 인천 같은 경우는 보증금 8,500만 원 이하면 2,800만 원까지는 우선으로 해줄게. 근데 이분이 6천만 원이면 8,500만 원 이하니까 최우선 변제금 줄게. 2,800은 보장이 되는데 경매 넘어가게 되면 2,800 최우선 변제받고 나머지 돈을 좀 배당받는 방법, 안 되면 내가 그 집을 인수하는 낙찰받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고, 집주인하고 또 소송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연락이 없거나 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고, 100% 다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일부라도 빨리 받는 게 저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집 주소를 만수동 100으로 남겨주셨는데 매수하면 좀 장점은? 어떻게든 내 집이니까 인수한 다음에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길 바라야죠. 우선 매수권이 법적 개정이 돼서 어떤 주어지게 된다면 내가 우선으로 낙찰 받고 내 집을 만든 다음에 가격이 올라갈 때 팔든 전세 주고 세입자 들여서 그 돈이라도 좀 회수를 하든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사연까지 들어봤는데 부디 보증금 다 돌려받았으면 좋겠네요. 진짜요? 진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고민에 이어서 꿀팁, 전세 꿀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항상 저희랑 함께 해주시면서 꿀팁 많이 알려주세요. 네. 부동산 고민이 뭐니?